저희 오전에 매트플러립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매트플러립 중에서 파이플럿 모듈 사용하는 기본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박스플럿, 지난주에 썼던 박스플럿 간단하게 리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죠. 히스토그램은 그 데이터의 분포,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속형 변수에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래서 오전에는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 두 가지만 살펴봤어요. 막대 그래프는 주로 명목형 변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연속형 변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통계량을 직접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평균값이라든가 중앙값과 같은 것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가로막대, 세로막대를 다 각각 그릴 수가 있으시고요. 성별 빈도수를 그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성별 빈도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려본 그래프는 성별인데 그 다음에 다른 축을 보시면 팁이라고 되어져 있죠. 팁의 평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이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와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변수 두 가지를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어떤 그룹별 연속형 변수의 통계량을 막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오전 중에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그래프는요, 산점도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캐터 플롯. 산점도 같은 경우는 주로 연속형 변수에서 사용을 합니다. 두 개의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산점도 그래프예요. 어, 두 개의 연속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는 X좌표, 하나는 Y좌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점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스캐터라고 하는 단어가 점들을 흩트려서 찍다라고 하는 게 스캐터란 뜻이죠. 그러니까 점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스캐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산점도 그래프는 X축 그리고 Y축을 그리면은요. 여기에다가 여기다 점들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산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을 찍는다라는 얘기는 그 점에 x좌표와 그 점에 y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뭐 x1, y1 이런. 그래서 이 x좌표에 사용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죠. 연속형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y좌표도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연속형 변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두 개의 연속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다 그랬죠. 상관관계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어떤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커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x 값이 커질 때 y 값은 줄어드는지 이런 관계들을 알 수 있는 게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그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요, 산점도를 그려볼 만한 게 영수증 금액과 그 다음에 그 팁의 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이 많으면 팁이 일반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영수증 금액이 적으면 팁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뭐, 식사를 1달러만 했는데 팁을 1달러 주고 가면, 팁을 10달러를 주고 갔는데 1달러를 주는 거, 식사를 10달러어치 하고 팁을 1달러 주고 가는 거고요. 식사를 1달러짜리 밥을 먹으면서 팁을 1달러를 주는 건 다르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산점도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통 Y와
음, y라고 하는 변수와 그리고 x라고 하는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그 y는 x부터 할까요? x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그 x값에 따라서 바뀌는 정속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관심변수 혹은 목적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수증 금액이 변할 때 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가 팁이 되겠죠. 물론 그 반대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반대로 그릴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는 어,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갖는 변수를 보통 y축에다 넣고요. 넣고 그 다음에 그것과 상관관계를 알고 싶은 변수를 x축에다 넣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결 표시를 썼는데 이 물결 표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다 그러면 ax 더하기 b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게 1차 함수 그래프죠. 1차 함수 어떻게 그려요? 여기 x에다가 어떤 점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점들을 x축, y축 위에다가 점들을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점들이 무수히 많으면 이렇게 직선처럼 연결이 되겠죠. 그죠? 어, 점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약간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 그러면 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점들만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세울 때 종속 변수를 y, 그다음에 독립 변수를 x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거를 y가 x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x 값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값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x가 독립 변수, y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 네. 그리는 거는 함수 이름만 아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관계를 그려볼게요. 팁을 y축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토탈 b를 x축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산점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은요. 얘가 y좌표란 뜻이고요. 얘가 x좌표란 뜻이에요. 요거. PLT.점 스캐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캐터. 이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의 이름이 x라고 되어져 있죠. 배열과 비슷한 값들을 주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y가 두 번째 파라미터. 여기도 그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객체를 주면 된다고 되어 있죠. 요 두 개의 파라미터, x와 y는 기본값,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아규먼트부터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아규먼트부터 보시면 전부 다 디폴트 값이 있어요. 뭐 그게 넌이 아니든 디폴트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넘겨야 될 거는 x좌표하고 y좌표를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x는 팁스에서 토탈 b를 쓰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y는 팁스에서 팁을 쓰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만 볼까요? 네,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점들이 찍혀 있잖아요. 그죠? 점들이. 여기 X축에 있는 것들이 요 10에서부터 50까지 변하죠. 요게 영수증 금액. 그 다음에 Y축 보시면 2에서부터 10까지 변하죠. 이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대략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어, 영수증 금액이 많으면, 그죠? 영수증 금액이 크면, 팁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영수증 금액이 작으면 거기에 따라서 팁도 약간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 일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있지는 않아요.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 있죠. 분산이 되어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감소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 대략 증가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죠? 네. 이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몇 가지 옵션들을 좀 설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X축에 있는 이 숫자들이 뭔지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plt.x 레이블. X 레이블은 이건 토탈 비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이거는 팁이죠. 일단 요 정도만 하시면 최소한의 정보는 표시가 됐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 그리드를 주게 되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보조선들, 그리드는 격자란 뜻이잖아요. 그리드는 격자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자를 보여주면 이 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어딘지 찾기가 쉬워지죠. 요런 게 있고요. 자, 이제 다른 옵션들은 스캐터 함수의 아규먼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x라고 하는 파라미터는요, x는 x축에서 사용할, 어, x축에서 사용할 변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쉼표 넣겠습니다. 다른 파라미터도 알려드릴 거예요.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y축에서 사용할 변수를 써주시면 돼요. y축에서 사용할 변수를 써주시면 돼요. 점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점의 색깔을 바꾸실 때는 C라고만 하시면 돼요. C. 빨간색 계열로 해볼게요. 인디언 레드. 네, 점의 색깔들이 바뀌었죠. 점의 색깔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컬러라는 뜻이고요. 마커의 색깔을 구별합니다. 마커라고 하는 거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그 다음에 어떤 점들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점들을 보면 점들이 좀 많이 뭉개져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위치에 다른 점들이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위치에 다른 점들이 겹쳐 있기 때문이고요. 그 겹쳐 있는 거를 투명도를 주시게 되면 겹쳐 있는 게 얼마나 많이 겹쳐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 파라미터는 알파라고 하는 걸 주고요. 알파. 자, 이 값을 0.5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점의 색깔들이 약간 희미해졌죠. 희미해졌고, 이쪽은 여전히 진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은 그 비슷한 위치에 혹은 같은 위치에 점들이 많이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 위에 점들이 겹쳐지게 되면 약간 투명한 거 위에 더 투명한 것들이 겹치게 되면 점점 불투명해져 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조금 더 낮춰보시면 더 희미해졌죠. 그렇죠? 더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해지고 있고요. 숫자가 낮아지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알파, 알파죠, 알파. 알파라고 하는 거는 불투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투명도. 마커의 불투명도에. 그러니까 점의 불투명도고요. 어, 값은 0.0부터 0.0부터 1.0까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실수를 가질 수가 있고요. 1.0이면 완전히 불투명한 거고요. 0.0이면 완전히 투명한 거예요. 완전 그래서 불투명도라고 쓴 겁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투명해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0.0은 완전히 투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은 완전히 불투명한 거예요. 뭐 숫자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들 끝날 때마다 쉼표를 썼어요. 이거 쉼표를 구분해 줘야 되겠죠. 파라미터는 S라고 하는 게 있어요. S. 자, 여기 숫자를 50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점들이 크기가 커졌죠. 그죠? 여기를 20으로 줄여볼까요? 점들의 크기가 되게 작아졌죠. 그죠? 네. 이 S라고 하는 값은요, 뭐의 약자냐면 사이즈의 약자예요. 사이즈. 사이즈는 마커의 크기예요. 크기.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여기도 쉼표 넣었고요. 어, 마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마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를 S라고 적어볼게요. 얘는 먼저 얘는 마커 모양이에요. 자, 점들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볼까요? 점들이 무슨 모양이 됐어요? 네모, 스퀘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죠? 그 다음에 별표 써볼까요? 별표 모양으로 점들이 그려졌죠. 크기가 너무 작은가요? 30. 별표 모양인 거 보이시죠? 별표 모양인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넣어보세요. 점들이 무슨 모양이에요? 세모. 세모. V라고 넣어보세요. 세모인데 역삼각형. 역삼각형. 영문자 O. 영문자 O는 동그라미.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게 기본값. 여기다 플러스 기호를 넣으셔도 돼요. 점들이 뭘로 찍혀요? 십자가 모양으로 찍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커의 모양에는 그 알파벳이나 또는 그 특수기호를 써주시면 되는데, 영문자 O는 동그라미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영문자 S는 이게 스퀘어의 첫 글자예요. 스퀘어. 그러니까 네모, 정사각형으로 그려준다는 얘기고요. 요거 사용하시면 이게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삼각형 모양처럼 생겼죠. 삼각형으로 그려주는 거고요. 소문자 V를 사용하시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돼요. 별표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마커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음. 그러니까 X하고 Y가 필수 파라미터입니다. X하고 Y는 필수 파라미터고요.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그다음 마커 모양, 마커의 색깔, 마커의 크기, 마커의 투명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은요, 어, 그, 필수 아규먼트는 아니고요. 선택적인 아규먼트들이고, 순서 상관없어요. 왜 순서가 상관없냐면,
키워드 방식으로 값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그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관계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관계수가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관계수가 크면요. 상관계수가 크면 점들이, 점들이 어떤 직선 주위에, 어떤 직선 주위에, 제가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어, 직선 근방에 점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어, 이 근처에 점들이 많으면 상관계수가 커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어떤 직선 근처에서 점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양수인 거를 양의 상관관계, 음수인 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하고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줘요. 상관계 수를 계산해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0.5 근방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략 이렇게 커지고 있죠. x값이 커질 때만 x값이 커지면 y값도 따라서 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식사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영수증 금액은 굉장히 큰데 팁은 정말 1달러만 주고 간 것도 있고요. 그쵸? 식사는 여기 보시면 한 8달러, 6달러나 8달러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팁은 거의 5달러 넘게 팁을 주고 갔고 그런 데이터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렇게 약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상관계수는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 근처에 좀 많아요.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요 근처에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0.5 근방이거나 0.5보다 조금 작거나 아마 그런 정도로 상관계수가 나올 거예요. 판다스에서 상관계수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참고로 보여드리면 판다스 점, 판다스 점, 코, 이거 아니던가? 잠시만요. 코어.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상관계수 계산하는 함수는 잠깐만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쓰는 거구나. 데이터 프레임? 음.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팁스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상관관계를 알고 싶은 거는 토탈 B라고 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컬럼을 두 개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컬럼 두 개 선택하실 때는 리스트 주면 되죠. 토탈, 빌, 그리고 팁. 이렇게 하면 컬럼 두 개만 딱 뽑혀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맞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점, 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0.5보다 조금 작을 거라고 했는데 0.5보다 조금 더 크군요. 0.67이요. 0.67. 0.67. 그러니까 토탈 B를 X로 팁을 Y로 했을 때 팁을 X로 그 다음에 토탈 B를 Y라고 했을 때예요. 근데 이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각선에 있는 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관계수.
실제로 계산한 상관계수. 그래서 보통 상관계수가,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크다 그랬죠. 0.5보다 큰 게 많네요. 그죠? 이쪽 주위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좀 정리 좀 할까요? 상관계수.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 상관계수가 영어로 뭐냐면 correlation coefficient. coefficient, correlation coefficient. 그래서 correlation이다 그래서 이게 상관이에요. 상관. 그래서 함수 이름도 COR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산 공식까지는 쓰진 않을게요.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그 통계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모든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그 공식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상관계수가 0보다 큰 경우, 이거를 0보다 큰 경우를 양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같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같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음의 상관관계는 하나가 커지는데 다른 하나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작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약간 정비례, 이쪽을 반비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나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다라고 말합니다.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우면요, 0에 가까우면 점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확한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의 모양만 보시면 상관계수가 0보다 클지, 작을지, 0.5보다 클지, 작을지가 대략 예측이 돼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요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점들이. 아닌 점들은 별로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러면 1에 가까운 값일 수가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이면서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는 것들은 0.5보다 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요 계산한 값 보시면 0.67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문서를 보면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무엇을 채워 넣으면 된다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채워주시기만 하면, 이거 여러 줄에 나눠서 걸쳐서 쓰긴 했지만 사실 이거 한 줄이잖아요. 네. 코드 한 줄이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는 비슷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팁을 Y축으로 하고요. 토탈 B를, B를 X축으로 하세요. 이런 선점도를 그리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성별에 따라서 마커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자, 힌트를 드리면 이거 선점도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리셔야 돼요. 남성 데이터 프레임만 따로 찾아가지고요. 남성 데이터 프레임의 선점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 데이터 프레임 찾아가지고 여성 데이터 프레임만 선점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에다 그릴 거예요. 그냥 PLT 함수만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캐터 이렇게 두 번 호출하시면은요. 두 번 호출하시면 하나의 플롯 안에다가 하나의 피겨 안에다가 하나의 엑시스 안에다가 똑같이 그냥 그려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분 집합만 잘 찾으시면 돼요. 네, 시간 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를 드린 거는 매트플러리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따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스티번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요 따로따로 만들어낼 필요 없이 함수 하나만 호출하시면 끝나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 보기 위한 그런 음, 용도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C본을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하나 만들 건데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mail df라고 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tip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습니다. tips의 성별 컬럼의 값이 남성이랑 같다. 자, 이거 출력해 보시면 mail df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시면은요. 전체 157개의 행이 나오죠. 남성 15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성별 컬럼을 보시면 전부 다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들만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에 이걸 가지고서 선정도를 그리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토탈 B를 X축에 팁을 Y축에 놓고 선정도 그리시면 되죠. 맞아요? 맞습니까? 어. 자, 그럼 이번에는 female df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얘는 tips, 그리고 팁스의 성별 컬럼의 값이 female과 같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출력해 보시면요. 이거 출력해 보시면 이번에는 행이 몇 개밖에 없냐면 87개밖에 없어요. 그죠? 87개고 컬럼은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작은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토탈 뷰를 X축에, 그럼 팁을 Y축 변수로 해서 얘를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되죠. 맞아요. 얘를 X좌표로 찍는 거고요. 얘를 Y좌표로 찍는 거예요. 그럼 점 하나가 딱 찍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 따로 스캐터를 따로따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메일 DF만 먼저 그려보시면요. 스캐터 X, Y를 주면 된다 그랬죠. X는 남성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D를 X축 좌표로, 그 다음에 Y좌표는 남성 데이터 프레임의 팁을 Y좌표로.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보세요. 점들이 이렇게 나오죠. 어, 아까 위쪽보다는 점의 개수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plt.scatter. 자, 이번에는 female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B를 X축 좌표로, 그 다음에 Y축 좌표는 female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Y축 좌표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다른 색깔들이 위에다 입혀졌죠. 맞습니까? 네. 그럼 제일 마지막에 plt.show를 호출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점들이, 자, 스캐터를 하면은요, 파란색으로 점들을 먼저 찍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캐터를 하니까 그 위에다가 주황색으로 점들을 찍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안 보이죠? 완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점들이 완벽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먼저 찍혀 있는 점 위에 나중에 있는 점이 찍히기 때문에 나중에 있는 점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경우에 투명도만 주면 돼요. 투명도만. 색깔은 알아서 선택을 하죠. 이 파이플럿 모듈에서 첫 번째 스캐터에서는 파란색을 선택을 하고요. 자동으로 선택을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스캐터를 할 때에는 다른 색깔을 골라줘요. 만약에 이 색깔을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고 싶으시면 그때에는 아까 파라미터 중에서 무슨 파라미터? C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색깔들을 우리가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색깔들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스캐터 함수가 첫 번째 스캐터를 그릴 때와 두 번째 스캐터를 그릴 때는 다른 색깔로 색깔을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여기다 투명도만 주면 알파라고 할까요?
아까 0.3 정도로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알파 값을 0.3이라고 할게요. 많이 희미해졌죠? 그러니까 이젠 이쪽 부분 보세요. 아까 주황색으로밖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주황색 밑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파란색이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조금 더 불투명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해도 주황색 밑에 파란색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몇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해보면 일단 그리드를 보여주면 좌표들을 조금 더 쉽게 인식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을 써주면 여기가 토탈 비리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들이 토탈 비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레이블을 써주시면 팁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면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됐을까요? 사용자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거를 더 궁금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고서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뭐를 더 궁금해할까요? 색깔이 뭐를 나타내는 건지가 그래프에는 없어요. 보고서를 받아보는 사람이 이 코드를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그래프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겠죠. 파란색은 뭐고 주황색은 뭐야? 하고 물어보겠죠. 그쵸?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거를 알려주실 때 파라미터입니다. 스캐터 안에다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스캐터 안에다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남성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메일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캐터에도 레이블을 줄게요. female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들을 그릴 때 그 점의 라벨을 메일이라고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들을 그릴 때는 그 라벨을 female이라고 하겠다예요. 근데 이 파라미터가 추가가 된다고 해서 뭔가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는 없어요.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 하면 plt.legend예요. 범례 표시입니다. 범례 표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죠. 파란색은 남성입니다. 주황색은 여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가 범례 표시고요. 이 범례 표시는 그 스캐터 함수 안에 있는 스캐터 함수의 레이블 속성 값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레이블 아규먼트라고 할까요? 레이블 아규먼트. 스캐터 함수에서는 레이블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써주셔야 돼요. 두 개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female 쪽에서 이걸 안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얘는 범례 표시가 돼요. 파란색은 남성입니다라고 범례 표시가 되죠. 어. 근데 밑에 있는 스캐터, 두 번째 스캐터에서는 레이블이 없죠. 레이블이 없으니까 표시할 레전드, 표시할 범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이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보여줘요.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B, 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제 이 레이블까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게다가 그 점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용했던 점의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캐터가 사용했던 점의 색깔을 이 레전드가 알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은 메일, 주황색 점은 피메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각각의 스캐터 함수에는 레이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한다. 그리고 레전드 함수를 호출해서 범례를 화면에 보여주기까지를 하셔야
범례가 보인다. 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그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파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이다. 그러면 영수증 금액은 뭐 한 22달러, 그다음 팁은 뭐 6점 뭐 2달러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런 그리고 점의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아 남성이 주고 간 팁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주황색은 영수증 금액은 뭐 대략 한 28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팁 역시 비슷하게 한 6.2달러 정도 될 것 같고 색깔을 보니까 여성이 주고 간 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쉬는 시간이 거의 됐죠. 쉬는 시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팁 그리고 빌, 토탈 빌 선점도를 그려보시는데 성별에 따라서 마커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변수를 흡연 여부로 할까요? 흡연 여부에 따라서 마커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도록 쉬는 시간에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하나의 선전도 안에서 두 개의 연속형 변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카테고리 변수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를 가지고서 팁이 얼마인지, 토탈 빌이 얼마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흡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네 개 변수에 대한 값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점도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카테고리 타입의 값들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선점도예요. 그래서 선점도는 무조건 연속형 변수에서만 사용한다는 아니에요. 어떤 범례 표시나 마커의 모양, 색깔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카테고리 변수들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쉬는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